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8대 대선의 최대 이슈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경제 민주화였다는 점에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어 대를 물려 모순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했습니까?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소득의 불평등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이 고용률 몇 % 달성을 운운하며 진행되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의 식탁에 놓여진 뜨거운 감자가 바로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고용률 70%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새로이 창출되는 238만 개의 일자리 중 40%를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왜곡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의 토론은 중대합니다. 논의에 앞서 시간제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교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로서 정해진 날과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비상근 또는 파트타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또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란 시간제 일자리의 대량 생산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이번 주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언뜻 보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절대적인 수를 늘려 청년들의 무노동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시급은 6,840원이고 이는 정규직의 44%, 즉 비정규직의 73% 수준입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인프라는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임금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은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자리들은 외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한 예로 시간제 교사를 들 수 있는데요. 시간제 교사들은 내년 2학기부터 전격 도입되고 그들은 4시간을 학교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4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업무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의문입니다. 실제로 시간제 교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전문 강사의 경우 그들은 업무 효율성과 정규 교사와의 관계 지속에서 큰 문제를 보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충분한 임금도 보장해주지 않고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하여 일자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시간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열면서 이 자리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제2의 인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일자리는 이미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시간제 일자리 12,000여 개 중에 33%가 단순 업무였고 그것들마저도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단기 계약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달라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물론 평생 직장이라는 일자리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에 관한 사회적 인프라가 허약한 이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도입이 정제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 후에 이것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성공한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수혜율도 훨씬 낮고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기반도 허약한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저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호도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이번 주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반대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찬성 측 입안을 맡은 박경준입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제 일자리란 주 40시간 미만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을 다니다 가사, 육아 문제로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과 5, 60대 중장년 퇴직 인력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청년층도 대상이긴 하지만 청년층은 채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양산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적 지원과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간제 일자리 근로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근로문화의 선진화, 근로기회의 제공,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번 디베이트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노동시장의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초과 근로가 많고 관행상 휴가를 사용을 자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런 근로 문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장시간 근무를 부추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OECD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34개국 중 2위를 기록했으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팀은 장시간 근무가 곧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단시간에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실태 조사에서 52.6%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의 이유를 육아 및 가사로 답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비경제 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시간제 일자리가 적극 추진 중인 네덜란드의 경우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74%에 이릅니다. 이에 저희 팀은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여 여성 고용률을 증가할 것이며 여성 고급 인력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잦은 야근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심하게 기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계속 쌓이기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도 적으며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을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해 가정에서의 제대로 된 육아와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자기 개발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단시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전보다 더 나은 가정교육이 이루어져 가족 중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과 생활, 가정 모두가 균형 잡혀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을 2년간 전액 기업에 지원하고 각종 세대 혜택과 인건비, 컨설팅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첫째, 노동시간의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둘째, 여성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셋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선진형 근로문화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디베이트에서 찬성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문의 세 번째 주장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가 활동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여가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이유 30%가 돈이 없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한 여가는 꼭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말한 여가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런 여가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데 꼭 돈이 많아야 꼭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가요? 저는 통계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렸고 또한 최저생계비라는 개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란 우리나라의 일반 가구에서 평균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최저 생계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인간이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가장 최소로 필요한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필요한 돈도 시간제 일자리는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가 시간을 즐기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대상이 여성층임을 감안한다면 남성들이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벌어오는 월급에 거기에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까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거기다 양육까지 함께 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것을 훨씬 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다면 이런 고급 인력의 경력 단절 여성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급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저질의 일자리에 방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정도의 고급 인력,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그런 비정규직과 같은 시간제 일자리에서 근무할까요? 아니면 양질의 시간제 자리에서 근무할까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논거에 벗어난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그 시간제 일자리와 정부에서 주장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회보험료나 다양한 복지후생도 보장되고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새로 창출된 시간제 일자리 1,800여 개 중에 7,000여 개가 고용 안정과 정년 보장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시간제 일자리 고용 촉진법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하여서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 보장이나 각종 복리후생 보장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의하여서 발의가 됐나요? 아니면 발의하는 중인가요? 지금 시간제 일자리가 언급된 거는 불과 한 달,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법안이 통과되고 그렇게 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미래, 넓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측 반박.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반대측에서는 첫째,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의 일자리로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는 직업의 근본적인 조건인 일자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셋째,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는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주어진 주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 토론자들께서는 첫째, 근로 문화의 선진화가 가능하다. 둘째, 여성들에게 근로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여가를 보장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주어진 논제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논의하기에 앞서 논의되었던 최저 생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현 2013년 기준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평균 최저 생계비는 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의 정의에 입각해 시간제 노동자들을 하루에 4시간 주 5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라고 규정하였을 때 시간제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는 것은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심지어 맞벌이를 하더라도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에도 전혀 부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인권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 토론자들께서는 그 가정의 가장은 분명히 정규직일 것이고 그 가장이 벌어오는 돈에 시간제 근로자가 벌어오는 돈을 합친다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부가 모두 시간제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론의 첫 번째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근로시간이 OECD보다 높고 휴가를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입장은 우리의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사례를 따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본과 근접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본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후 연간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상의 오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대로 혹은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일했으나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단기 시간제 노동자들이 이들 통계에 끼어들게 됨으로써 단순히 통계 수치만 내려가고 그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보아서 시간제 근로가 어떻게 국민들의 노동 시간을 근본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나아가서 근로 문화의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에게 근로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발언할 때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수는 약 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간제 일자리를 약 100만 개 정도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 측 토론자들께서는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모두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면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셨으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수는 100만 개이고 이것이 경력 단절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청년층 그리고 퇴직 인력들에게도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므로 여성의 근로를 보장하는 데 시간제 일자리가 큰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과연 그들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가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30%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저희는 시간제 일자리가 논의되려면 그들에 대한 인권적인 처사와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반박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찬성 측 반박을 맡은 장혜수입니다. 2013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84%가 시간 선택제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육아, 점진적 퇴직, 학업, 건강 등을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 상대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삶의 질,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삶의 질과 사회 혼란 야기, 노동의 불안정성, 또 시기가 부적절하며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반대를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차례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는 경제적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시간제 일자리의 도입에 큰 부담이 있어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돕기 위해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올해 대비 122억 원 증가한 2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2년간 10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출산휴가기 고용지원금이나 출산휴가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좋은 발판이 마련되어 있기에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보장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에서는 정규직과 똑같은 직위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승진에 대한 조건 역시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으로 고용주는 단시간 근로자를 비슷한 직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이미 기업, 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융권과 많은 중소기업이 승진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다른 중소기업에도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기가 부적절하며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임금 부분과 복리후생을 드셨는데요.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서는 정규직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 보호 고용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한다고 발표하여 정규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 또한 신한은행이나 IBK은행 등 대기업에서 앞장서 정규직의
5, 60%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중소기업에서도 정부의 지원 속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복리후생 또한 정부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또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며 또한 일자리의 질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번 디베이트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민들의 84%가 시간제 일자리가 생긴다면 이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정책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조사 대상이 여성입니까? 아니면 국민 전체입니까? 국민 전체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통계 자료는 오로지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를 국민 전체로 확대 해석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들 중 비자발적으로 노동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13년 기준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56%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자신들은 그 일을 원치 않으며 생계 수단이 없어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시간제 일자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생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한 저질의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예방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언급드릴 바가 없으나 먼저 앞서 찬성측 교차질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시간제 일자리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 일자리에 근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 반박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일제 일자리는 장시간 근로 문화 같은 걸로 인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삶의 질이 하락되곤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희는 앞서서 일본의 경우 시간제 근로제를 채택하였고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국민 삶의 질 하락을 가져왔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직업의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단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44%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고 시간제 일자리의 33%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자아실현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입증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신한은행에서는 내년 2014년에 새로 채용할 채용 대상에게 약 정규직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요.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정년이 보장되어야 합니까? 청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이후 생겨난 1,800개의 시간제 일자리 중 약 7,000개가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건 아직 도입 반대 측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의 효율성을 불러오는가? 찬성 측에서는 이것을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것으로 주장하셨고, 저희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이를 철저하게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시간제를 창출하여 노동자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임금도 보장되지 않고 직업의 3요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56%가 시간제 일자리를 마지못해 한다라고 조사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셋째, 시간제 일자리는 사회적 차별을 가지고 있는가?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적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가지고 여가를 즐겨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채용 박람회를 통한 제공으로서 그 요구에 보답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적 반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화합, 기업의 화합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삶의 질 보장을 갖추지 못한 이 시간제 일자리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허위입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경제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이런 허위를 버리고 당장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측 요약 마치겠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찬성 측 요약 박경준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상대팀에서는 첫 번째 논거,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두 번째 논거, 일자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세 번째 논거,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이다를 들어 반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찬성팀에서는 첫 번째 논거, 우리 노동시장의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논거, 여성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 논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를 들어 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주요 쟁점은 시간제 일자리가 각종 권리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인가? 두 번째, 여가 등을 누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것과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것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과 각종 권리 면에서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할 거라고 하셨지만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이제까지의 일자리와는 다른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임을 주장하며 근거로 현재 발의 중인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과 보호법을 제시하여 도입을 통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측에서는 임금이 낮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여가 등을 오히려 즐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가 등을 즐길 수 없어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반박에서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정규직의 60%를 임금으로 받고 있고 IBK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은 은행권과 각종 대기업에서는 이미 이것들이 지켜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디베이트에서 청중과 심판은 저희 찬성 측에 동의하며 저희 찬성 측에 대해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측에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돈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약 227억 원으로 내년 2014년도부터 이 227억 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금이나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5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전국의 모든 기업,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확대시킬 때 모든 전국의 기업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 계획한 대로 확대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1년에 7조 100억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60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60조 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의 경제적 파생 효과는 5조를 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임금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시급이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당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월급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되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적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급은 정규직의 약 60%에서 12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더 적게 근무하는데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들과 월급의 절대적인 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월급이 아니라 시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급을 통해서 동일 임금의 원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가 뭐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그런 알바생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급제로 그 임금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서 찬성 측 토론자들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연금과 승진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점은 스스로 지금 시간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지금 앞선 발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연금이나 승진 등의 같은 다른 부분에서 차후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셨으면서 이번에는 그들이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시간제로 일하게 되면 보통 전일대가 8시간을 일한다면 시간제는 4시간을 일한다면 반대측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총 4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1, 2라운드를 마치고 친구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급하게 속보로 흘러나온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4,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민주노총을 습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부르짖던 철도청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4,000명이라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이 사회 치안 유지라는 명분을 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최루탄을 쏘며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위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한 사회입니까? 저희는 이 점에 대해 언급드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이상적으로 정착된다면 어떠한 장점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이면에 숨어있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그는 늙은 노숙인의 죽음은 기사화되지 않고 주식이 2% 떨어지는 것은 기사화되는 인간마저 데일밴드처럼 필요할 때 붙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 떼버리는 소모품화된 이런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 경제 민주화라는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점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약 2500년 전에 발견된 진리에 입각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라는 흙 묻은 빵입니까? 고용안정성 OECD 국가 최하위, 행복지수 OECD 국가 최하위, 자살률 OECD 국가 1위.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골라야 할 답이 무엇인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마지막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찬성 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장혜수입니다. 오늘 저희 팀이 심판과 청중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점은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로 그 장점이 무궁무진한 선진형 근로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제 근로에 대한 시선이 탐탁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과 보장되지 않는 각종 복리후생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제까지의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기에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의 생산으로 변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취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제도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네 구자명씨라는 시를 어렸을 적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7달 아기 우리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리는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 시중드는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버린 시간일 거야.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해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 시는 직장 여성으로서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시의 일부인데요. 직장과 함께 가사, 육아 등을 병행하기 힘든 여성들은 결국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우먼파워 여성들의 높은 능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하는 시대에 저희 팀은 시간제 일자리가 이들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일깨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교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수백 명의 청중을 앞에다 두고 하게 되면은 말도 떨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갖고 있는 실력의 보통 70% 내지 한 80% 수준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오늘 이번 학생들이 보여준 거를 한 20% 정도 높여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한국의 고등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정도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이 빠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돋보였던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제가 던져주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기 팀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점들이 아주 매끄러웠다는 점에서 주제 인식에 충실했다는 점이 역시 이제 칭찬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대한 리서치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죠?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오갔고 통계 숫자들이 오갔는데 그러한 숫자들을 음미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소화를 해내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라면은 역시 이제 조금 우리 이제 디베이트는 퍼블릭 스피치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도 조금 스피치가 좀 더 자유로웠다라면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따 승패가 난 다음에 한마디 더 하겠지만은 오늘 이제 각 팀에서 스트래티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승패를 얘기를 아직은 못 하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상줄 때 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4회 대회 때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쫄아가지고 이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나서 할 때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서 너무도 행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가해줘가지고 열심히 봐주신 학생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땡큐.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